그다음에 이제 업종 선택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또 얘기하죠. 펀더멘탈에 대한 자료를 읽지 마라. 그래서 모바일 홈 업종, 모바일 홈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 왜 미국의 그 왜 버스 같은 거 트레일러에 실어 가지고 다니는 그 이동식 주택 있죠. 미국에는 그런 회사도 상장될 만큼 굉장히 큰가 봐요. 그런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파는. 비쌀 거 아니에요. 그 큰 트럭에 실어 가지고 그 파킹해서 살기도 하고 또 옮겨 다니기도 하고 해서 그 모바일 홈 업종의 그 수익이 82년도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는데도 굉장히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1년 지나는 동안에 뭐 그렇게 펀더멘탈이라는 용어를 제가 쓸게요. 별로 좋아진 것도 없어요. 근데 많이 올랐다는 거죠. 뭐 나중에 더 수익이 많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고, 요건 반대로 81년 초니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가 알기로도 이게 80년대에는 유가가 굉장히 쌌어요. 80 몇 년도 하여튼 콜라값보다 휘발유가 더 쌌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처음 차 샀을 때가 아마 90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도 쌌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그러지 않았나 봐요. 유가가 그 당시에 81년 초에, 그러니까 이게 80년 초에 그 제2차 오일 쇼크 있었죠. 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억날 거예요. 70년대 초에 한 번 있었고 80년대 초에도 한 번 2차 오일 쇼크 있어갖고, 지금도 유가가 뭐 한 4, 50불 하는데 당시 유가가 38불 했으니까 뭐 얼마나 비쌌어요. 당시에 그 소득 수준에 비해서 유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보고서에 다 100불을 될 거다라고 또 썼겠죠. 뭐 저 유가 분석하는 뭐 이쪽 애널리스트들이 뭐 흥분해가지고 야 뭐 또 전 세계 망할 것처럼 또 막. 근데 거꾸로 유가가 이제 엄청 폭락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프는 먼저 얘기해 준다는 거죠. 이거를 벌써 4단계 완성되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보고서 읽지 마라. 펀더멘탈 보고서 뭐냐?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 전부 펀더멘탈 보고서죠. 요즘 기술적 분석 보고서 거의 안 내는 것 같아요. 내는데 애널리스트들이라는 사람들이 이거 하는데, 제가 뭐 애널리스트를 공격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증권사 리서치 그 페이퍼 리포트 중에 뭐 매수 추천 아닌 게 있나요? 다 사자지 뭐 이거 팔아라고 이렇게 의견 내는 경우 거의 없어요. 없어요. 그거 했다가는 그 기업하고 관계 유지가 안 돼요. 왜 우리 기업을 팔라라고 그래? 뭐 이럴 텐데 당장에 그 대기업들이 막 그래 보세요. 뭐 용감하게 뭐 저 삼성전자 파세요 이런 의견 내는 용감한 증권사 또는 애널리스트를 아직까지 저 못 본 것 같은데. 뭐 전체 장도 그렇잖아요. 항상 사자지 뭐 내년에 항상 낙관적이지 뭐. 저 처음에 원래 이제 은행 다니다가 이제 IMF 지난 다음에 증권사 삼성증권 가서 이제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증권사는 전부 사자부터 시작해? 사야지 2번 약정 올리지 뭐 이래. 수수료 2번 나오잖아. 팔면 한 번만 가고 떠나면 안 올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일단 사게 만들어야지. 뭐 이런 그 증권사에 있던 그 동료가 뭐 그렇게 아주 우습게도 얘기하던데. 하여튼 전부 사자예요. 그러니까 읽을 필요 없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매수 의견 아닌 거 없죠. 뭐 다 사자지 뭐. 아무리 안 좋아도 사자야. 그래야 2번 거래하고 또 사게 하고. 저도 이쪽에서 밥 벌어 먹고 살았지만 좀 미안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87년 초에 화학업종 2단계의 강력한 상승세에 있었고, 오른쪽에 이제 전기 설비업종은 4단계로 이제 내려가는 단계였었죠. 그래서 업종 판단의 경우에도 원리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1단계에서 2단계로 돌파 시기 또는 2단계 초기, 그때 사란 얘기고, 또 업종도 좋고 또 종목도 좋고 두 가지가 다 맞아 떨어지면은 이제 가장 A 플러스 주식, 제일 그 성공 확률이 높은 주식을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업종과 개별 주식 읽는 법인데요. 엔터테인먼트 업종은, 그러니까 이게 전체
우리로 치면 요즘 우리나라도 엔터테인먼트 업종들이 뭐 굉장히 상장 많이 됐죠. 뭐 SM도 있고 뭐 많잖아요. 빅히트, 예, 뭐 그런 게. 근데 이제 미국은 일찌감치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뭐 디즈니도 있고 워너 커뮤니케이션, 뭐 영화사, 미국에 이제 영화사들 많고 음반사 뭐 이런 거 전부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종인데, 요 80년에서 83년까지 뭐 이렇게 잠깐 삐져나오긴 했지만은, 예, 별로 그렇게.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상보강도선, 상대 수익률 선도, 업종 대비 전체 시장 대비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 워너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탁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돌파했지만, 이게 이제 잠깐의 돌파에 멈추고 결국은 4단계로 빠져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업종이 안 받쳐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업종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뭐 업종에도 불구하고 지는 엄청 좋다 라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는 있는데, 대체로는 어느 업종이 이제 호황을 타야 거기 소속돼 있는 뭐 기업들도 같이 좋고 한데, 뭐 좀 아닌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가 갖는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뭐 LG전자도 있고 그 전기전자 업종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반도체 경기만 굉장히 좋을 때 삼성전자는 막 주가 올라가는데, 그럴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올라가지만 다른 가전업체나 뭐 삼성전기 뭐 이런 기타 업체는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종목 간의 그 지난주에 시가총액 말씀드렸죠. 그 사이즈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나타나는 좀 왜곡 현상이 있어요. 종목들이 다 좀 균등하게 이렇게 분류되면은 업종 차트 보는 게 이제 좀 편한데, 이렇게 좀 삼성전자는 뭐 막 400조, 500조 시가총액 하는데, 뭐 나머지는 뭐 몇 조 뭐 이렇게밖에 안 되면은, 반도체 착시 효과라는 그 신문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경기를 아예 착각하게 만들 정도예요. 한국 그 경제를. 2018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전체 그 상장 기업들 이익은 별로 안 좋았는데, 그해 반도체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상장 기업 순이익의 한 40%인가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서 다 납버린 거예요. 얘들만 좋고 나머지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좀 편파적인 현상도 경제에도 나타나고 이제 주식시장에도 나타나는데, 그런 경우도 조금 가늠해서 봐야 되고,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는 이제 업종하고 종목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일 업종, 이게 이제 정유 회사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86년도 요 가을까지 1단계를 탁 돌파해서 잘 갔죠. 근데 이것도 저자한 얘기 뭐냐면, 정유업종에 속해 있는 아메리칸 오일 앤 가스 컴퍼니라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 갔어요. 둘 다 아주 일치한 경우죠. 근데 당시 원유가는 이제 벌써 86년 7년 오니까 원유가 10불 됐어요. 이렇게까지 떨어진 거죠. 80년대 굉장히 원유가 쌌던 것 같아요. 3조 호황도 있었고 이것 때문에. 시중 유통가는 원유보다 오히려 싸게 막 거래됐었나 봐요.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또 그 펀더멘탈을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또 유가 떨어지면은 정유업종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생활에서 접하니까. 저거 이제 5불, 4불로 원유가 막 떨어지고 그러면은 결국은 정유회사들 수익 안 날 텐데, 이러면 그래프가 굉장히 받쳐줘도 그거 걱정되시는 분들은 못 사는데 그러지 말란 얘기죠. 그거는 다 반영돼 있고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87년까지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잘 안 보이지고, 이쪽에서 보면 이제 한 4불, 여기는 거의 2불, 8불, 한 10불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이 났다는 거니까 그래프만 보고 투자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부동산 투자 업종 86년 말에서 87년 초까지 다우존스 지수는 한 600포인트. 당시에 제가 이제 한 1000포인트 중심으로 왔다 갔다 했다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600포인트만 5, 60%. 아까 보시다시피 8, 900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부동산 그 투자 신탁 업종은 굉장히 하락했고 그 상대 수익률 지수도 요 밑에 보면은 굉장히 안 좋았다. 로하센 네틀톡이라는 이름도 어렵네요. 회사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도 또 마찬가지죠. 주가 수익 비율 나중에 뭐 제가 요것도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기업이 주가 대비 영업 수익 대비 주가가 되게 싼데 라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그래프 이거 좋다고 올라가는 거 아니란 얘기죠. 주식이. 예. 제가 요즘 장 보면서도 바뀌지만 뭐 몇 달 만에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렇게 막 그 4만 원 하던 게 갑자기 8만 원에 거래되고 이게 수익으로 설명이 되나요? 아까 뭐 미쳤다 그러셨나요? 자, 정상이 아니다. 예. 예, 뭐 갑자기 지금 한 두어 달 만에 갑자기 막 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럼 뭐 회사가 뭐 그렇게 갑자기 뭐 2배 이익 나고 막 커진 게 아닌데 막 바뀌고 또 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마음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자꾸 그 펀더멘탈 가지고 분석하려다 보면 이제 이런 아까 처음에 나왔죠. 아마추어들이나 전문가들이 오히려 이런 실수를 잘해요. 또 거꾸로 좀 안다 이거지. 이게 주가 뭐 굉장히 싸졌는데 뭐 이러면서 막 제가 기본적 분석가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라 그랬죠. 이거 싼데 뭐 이러고 싸다라는 판단하기가 힘든 거죠. 예, 아까 그 프랜시스 골턴 같은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중이 떠중이들이 지들이 알겠어. 우생학적으로도 저 열등한 인간들이. 뭐 제가 좀 비약이 좀 강한가? 하여튼 아니죠. 제가 그쪽 시장에서 근무하면서 그 주식 운용하면서 꼭 그렇게 주장하면서 있던 친구들하고 해서 만나 얘기 보면 그런 말이 좀 입에 붙어 있거든요. 이 주식 싼데 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다. 뭐 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좀 바보란 얘기인가? 그렇지 않죠. 예, 다 사람들이 나름 그 정보와 판단 이걸 가지고 생각해서 매기는 건데 물론 그렇게 해서 뭐 굉장히 성공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네가 잘했다 그래서 뭐 슈퍼개미 지난번에 제가 생각 안 난 단어가 그거였다. 개인 투자가들 중에도 왜 그런 종목들 잘 선정해 가지고 뭐 그 굉장히 부자가 된 사람들 뭐 슈퍼개미라고도 하던데 어쩌다가 나오는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진짜 뭐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 가지고 다 그렇게 해봐라고 이게 되나 그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부동산 중개업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뭐 예전 미국 차트 중심으로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 쭉 훑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업종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왔고 이제 제 4장에서는 그 좀 더 사장 내용은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 더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요 3장 내용이 업종이라서 업종에 대한 걸 좀 더 말씀드리면 코스피 그래프가 요 저자가 말한 방식으로 그대로 이제 그려본 거죠. 그랬을 때는 2단계 진행 중 이렇게 보여지고요. 미국 방식으로 이제 200종목만 추린 좀 대형주하고 거래량, 유동성 이런 것들이 많은 주식들 이제 코스피 200인데 큰 차이는 없는데 조금 더 선이 부드럽죠. 코스피 전체 시장에 비해서. 그래서 이 그래프로 보셔도 되고 그랬을 때 역시 좀 2단계 진행 중인데 지금 이제 후반기에 갔을 때 이 책에 나온 대로 가격의 진폭이 심해진다.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가 449까지 갔다가 여기 지금 380까지 이렇게 여기도 진폭이 심하죠.
요거 캔들 차트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까지 그날 시가는 시가가 요 위에였죠. 그랬다가 쭉 올렸다가 아닌가벼 이래가지고 밀려갖고 이렇게 밑에까지 빠졌다가 이제 여기서 끝나는,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좋은 아래쪽으로 수세가 좀 밀리는 그 봉 캔들 차트죠. 그래서 진폭도 심해지고 있다 해서 이 책에 나온 설명이 그대로 말해서 조만간 3단계로 가지 않을까. 이제 벌써 3단계의 주간으로 하나, 둘, 세 개, 3주를 보여주고 있죠. 그 데일리 차트는. 근데 어쨌든 근데 이동평균선은 이제 이렇게 살아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업종은 그냥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업종에 대해서 요거 조금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냥 코스피 업종 들어가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걸 안 쓰고 지금 요걸로 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음식료, 뭐 종이, 목재, 음식료, 종이, 목재, 뭐 제약, 그 업자 중심으로 다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엔 그걸 안 쓰고요. 소비자 중심의 그 도에 쓰냐라는 거 가지고 업종 분류를 다시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GICS 분류라고 그러는데, 글로벌 뭐 인더스트리얼, 어렵다, 클래시피케이션 스탠다드, 어렵다. 하여튼 저 S&P 들어보셨죠? 신용평가회사. 거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선진국에선 다 이걸 써요. 그래서 보통 한 10가지 정도로 크게, 에너지, 여기는 이제 석유, 가스, 정유 이런 거고, 소재는 화학, 건축 소재 이런 거, 금속, 어떤 소재 산업이죠. 산업재는 건설, 전기 장비, 조선 이런 거. 경기 소비재하고 필수 소비재 나누는데, 필수 소비재는 경기 안 타고 음식료, 담배, 가정생활용품. 경기 소비재는 이제 자동차, 경기 좋아야 사는 거, 경기 많이 타는 소비재. 그다음에 유통, 뭐 교육, 호텔 이런 거고. 의료에 이제 그 제약회사하고 의료장비 다 넣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IT. 예전엔 전기, 전자 뭐 여러 가지 따로따로 많이 했어요. IT도. 근데 인터넷 뭐 했는데 다 합쳐가지고. 그다음에 뭐 통신, 유틸리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조금 더 그 요즘 다 쓰는 거고, 요 업종으로 업종 그래프하고 소속 종목이 요 업종에 맞는가 확인하시고 가늠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유의성이 있고, 세계적으로도 다 이걸 쓰니까 그냥 코스피에 있는 옛날 방식의 업종 분류 쓰지 마시고, 업종까지 같이 봐가지고 투자하실 때는 요 방식의 업종 그래프를 보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좋겠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요 범위 내에서 오히려 유의성이 있다.